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당초 전망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초반에는 예측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전개된 요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이건 한 두 개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실존적인 그런 이해관계의 대립이 지금 하나의 요인이고요. 예. 또 하나는 러시아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간의 지정학적인 그런 이해관계의 대립, 이 두 개가 겹쳐져서 어떤 합치점을 찾을 수 있는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장기화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그 전쟁 개전 때 푸틴 대통령이나 크레므린에서 밝혔듯이 우크라이나가 그 친서방 쪽으로 기울여 가는 데 대해서 이거 한번 고쳐야겠다. 한번 이걸 수정을 좀 시키고 또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화, 그러니까 친나치화를 없앤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화해서 이건 이제 비무장화를 시켜야겠다. 더 이상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기 주권적 결정에서 친서방으로 가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체성도 이제 러시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합치점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예. 또 러시아로서는 또 나토나 서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권을 인정해라. 아니면은 또 동구 지역에 대해서 그 나토 훈련이나 군사적 위협이 덜 되도록 그 활동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토 쪽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제한 주권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자꾸 하게 되는 게 러시아의 군사력이 커져서 그런 거니까 러시아 군사력을 좀 약화시켜야겠다까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측 간에 또 시간 계산이 좀 다른 거죠. 예. 러시아는 서방이 분열될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서방 쪽은 러시아 내에 국내적인 그런 그 소요라든가 어려움이 생길 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장기전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좀 주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죠. 그게 하고 이제 남부 지역에서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러시아군이 아주 느린 속도지만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술을 바꿨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게 키예프 인근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공격을 하다가 예. 지금은 아예 핀포인트 한 지역을 찝어서 하나씩 아주 거북이 걸음처럼 늦게는 가지만 네. 대규모의 그런 그 대포, 포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으로 완전히 먼저 초토화를 시키고 방어 능력을 굉장히 저하시킨 다음에 이제 장악을 하는데 그래서 속도는 늦습니다만은 네. 진행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결일전의 의지를 가지고 또 서방의 이제 이런 중화기가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전쟁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이 대규모로 목숨을 잃는다는 점이고 또 그렇죠. 러시아 침공 과정에서 네.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까? 네, 굉장히 이런 전쟁 상황에서 정확한 이제 수치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예.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한 일주일 전까지 추산한 거는 한 4,000명 정도의 이제 인원을 신고가 들어와서 받았는데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왜냐하면 마리오폴이든지 러시아군이 지금 장악해서 거기서 사망한 자까지 포함하면은 예. 10,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부상자까지 하면은 뭐 더 많아질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부상자가 민간인 피해가 많아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이 무차별하게 그런 포격
미사일 로켓 공격으로 민간 시설을 많이 그 폭발을 시켜서 나온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화력을 집중하는 지역이 돈바스잖아요. 네. 러시아에게 돈바스는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겁니까? 네, 우선 무엇보다도 그 이런 군사 작전을 시작할 때 돈바스 지역의 두 개 공화국의 이제 독립을 인정하면서 거기를 이제 보호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3분의 1 정도 행정구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70~80% 이상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는 데 대해서 그 홍보 내지는 설득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역사적이고 또 산업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8세기 이제 러시아 제국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신러시아, 노보 러시아라고 합니다만은 예. 그라고 지칭을 해서 그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까지 쭉 헤르손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을 다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기들은 볼 거고요. 예. 또 여기에는 이제 철강석이라든가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실익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면적을 보면 사실 돈바스 그 하나의 공화국 자체가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러니까 돈바스 이 두 개 공화국을 합하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네.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교수님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앞서 이제 이효울 팀장과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그렇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이제 언급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다들 많이 네.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올해를 넘기게 될까요? 네. 올해 넘기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도 이제 첨단 무기를 이제 그 중화기를 미국 측이 공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지금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나가는데 예. 그런 이제 전장에서의 그런 진전 여부,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크라이나만 해도 하루에 경제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전시 경제지만 한 50억 불이 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서로의 이제 일정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로의 그 양보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장기화가 이제 불가피하고 설사 이게 합치가 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예. 민스크 협정이라고 돈바스 그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를 했거든요. 예. 8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려면 또 그게 지속되려면 여러 가지 시간과 그리고 양측 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앞으로 한두 달은 이 정황을 봐야 하고 블링컨 장관도 한 몇 달은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마음을 먹으면 이게 끝날 수 있는데 과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몇 달을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음을 먹으면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또 러시아가 이런 와중에 계약제 군인 모집 상한 연령을 없애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가 마음먹은 방향이 좀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친 러시아까지는 아니라도 무력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조건이냐를 지금 맞춰야 하는데 예. 그게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자주 독립 영토 보존하고 완전히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남부까지 회랑을 연결을 해서 소위 말하는 옛날 신러시아 그 땅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국내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안보적으로도 위협을 덜 느낀다라는 거를 확신을 설 때까지 지금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전쟁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푸틴 대통령의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뭐 2월에 그 전투 태세에 임하는 경제 태세를 지시도 하고 또 그 러시아의 그런 군사 독트린도 가 나왔었습니다.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것보다 이제 위협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 측이라든가 서방에서는 굉장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이런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너무 코너에 몰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확전이 또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가 어느 수준까지는 이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무기를 또 공급을 하면서도 가령 이번에 최신 무기를 주면서 이건 러시아 영토까지는 공격하지 말아달라 예. 하고 약속을 받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도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확전이 안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핵무기 사용 위협 또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위협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 핵무기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비확산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핵무기 보유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이 군축을 해서 핵무기를 점점 줄여라 하는 의무가 있고, 우리와 같이 비핵 국가는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되 평화적 이용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균형된 국제적인 합의가 있는데 이걸 다 깨게 되는 상황이 돼서 예.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가급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전쟁이 가름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 또 전쟁 비용도 감당을 해야 할 거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네.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변수가 될 수는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러시아 측은 기본 전제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다른 요소하고 판치될 수가 없다. Security is not for sale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있더라도 예. 이게 국민들한테 그런 설득을 하고 끌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선 탑 프라이어리티, 계획 우선순위를 놓고 있다는 것 첫째고요.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그런 경제 디폴트 문제라든지 침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자기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자율을 뭐 17%까지 대폭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소비재를 대체하는 또는 또 다른 인도라든가 중국과 같은 지지 그룹을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응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금년 연말까지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이제 경제 침체를 얻을 텐데 지금 뭐 유가가 좀 이런 분쟁이 계속돼서 예. 유가로 인한 소득이 뭐 3분기 동안에 한 580억 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전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큰 나라가 전쟁에만 뭐 올인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 경제라든가 경제 전반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망부터 또 변수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